강의. 비록 얼굴은 늙어 쭈그려졌으나 겐지스강을 보는 견정은 일찍이 늙거나 쭈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견정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견정이란 용어는 능음경에만 나오는데 능음경에서 10번 변견하면서 이 견정의 의미를 통하여 견성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식심을 하고자 한다면 이 견정을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견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견성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선 살펴보자. 견성은 진심인 명지의 육성 중에서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것, 즉 볼 줄 아는 본능을 말하는 것이라면 견정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의 주파수에 의지하여 그 세계의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놈, 즉 보는 주체를 가리킨다. 유명한 일수사견의 이야기에는 같은 강물이 다르게 보이는 네 가지의 견정이 등장한다. 천상 사람은 물이 유리로 보이고 아기에게는 더러운 피고름으로 보이며 물고기에게는 공기처럼 보이고 인간에게는 강물로 보인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은 각각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 나타난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놈이 그들의 견정이다. 즉 그들의 견성은 모두 같으나 각자의 음력에 따라 소속된 세계의 진동수나 주파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견정이 보는 시각현상에는 이렇게 차별이 생긴다. 즉 견성은 모두가 가진 명지의 작용이므로 볼 줄 아는 본능은 서로 같고 견정은 지금 각자가 소속하는 세상의 사이클이 가지고 주위의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놈이므로 시각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요 알아듣겠죠? 네. 여러분 천재다. 이 책을 내고 나서 내가 참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요 페이지야. 견정하고 견성이 이게 뭐냐고 묻는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타고나네. 이 책 끝날 때쯤 되면 심심하겠다. 자, 아이고. 원래 견이라는 용어는 시각현상을 알아본다는 의미인 동사인데 이 견에다 정을 붙여서 보는 정기라는 명사로 견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다. 능음경에 나오는 견정이라는 놈은 시각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놈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시각현상에 대한 인식인 안식의 주체를 견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즉 안식의 주체를 여기 능음경에서만 독특하게 견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색진과 상대하는 안근이라는 감각기관과는 다르다.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놈이지 외부의 경계를 보는 눈이라는 안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눈하고 견정하고는 다르죠. 눈이랑 기관하고 알아보는 놈이 견정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본다고 하는 견, 즉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것은 눈만 뜨면 저절로 보는 것이지 보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견정이 인식하는 경계는 시각의 현상이므로 의식이 관여하기 이전이다. 의식이라는 제6근이 아직 작용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의식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현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6근인 의식이 운별작용을 섞지 않은 상태인 이른바 전의식은 모두 현량이다. 파사이 왕이 당시에 겐지스강이라는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은 지식이나 기억이 개입되지 않은 현량인 경우를 나타낸다. 현량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은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가보자. 그 목적이죠. 그럼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 뭘 아주 확실하게 돼요. 생사 문제를 할 때 이 생사가 과연 어떤 현상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생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불교에서 생사 설명할 때 제일 짧은 생사가
생사는 이 몸이 나서 제일 따를 생사는 한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그 그것도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사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무엇이 그럼 전제되어야 되냐면 오류,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오류, 이게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이걸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시각현상, 그냥 시각현상이 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 보는 눈, 근이라고 했죠. 육근이 대상인 육지를, 육지를 상대로 해서 육식을 일으키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이라는 6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정확하게 피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좋아하는 분석적인 것. 이런 데를 딱 들어서 방면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는 독특한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식을 하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걸 통틀어서 인식을 하죠. 이런 인식 중에서 바른 인식도 있고 오류인 인식도 있고 갈라요. 그럼 어떻게 바른 인식이냐 하면은, 자, 오건으로 보면 눈, 귀, 코, 혀, 몸, 이게 오건이. 오건이 눈으로 빛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맡고,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 해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 때가 없거든. 여러분이 이 칠판을 보면 그냥 칠판이야. 이건 지금 봐도 신기해. 요 앞에 1년 전에 봤을 때도 신기해. 또 여기는 오르락 하는 것이 들어올 타임이 없어. 귀로 소리를 듣는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그 소리가 들려. 그건 다 안다요. 그럼 오류가 없어. 그런 것을 오건이, 오진을 다섯 개.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지니, 촉감. 그러니까 이 육근이, 오건이, 육근 중에서 오건이 오진을 내에서 일으키는 것. 그 인식이요. 보고 알고 있고. 또 요거는 눈은 안식을 일으키고, 귀는 이식을 일으키고, 코는 비식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오식. 그래서 일으키는 오식. 이거는 항상 정확하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현량의 현량. 혀는 있는 그대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량분별 인식하는 그 현량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공을 할 때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은 현량을 기준으로 공부해요. 그런데 이 현량 말고는 또 무엇이 있느냐? 요거는 그냥 현량이라. 오건이 오진을 상대로 해서 일으키는 오식은 현량이라. 이걸 뭐하고 비교하느냐?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 우리 의식이 의식. 네? 우리의 의식이 뭐 뜻이라고 이 뜻에 어느냐 뜻이라고. 의식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법진을 대상으로 하죠. 법진. 법진을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것, 학문체계, 어떤 사상, 어떤 지식, 어떤 유행, 자,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법진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법진을 보면은 의식이 아주 어근이죠. 뜻이니까 어근이 눈기, 코여, 몸 뜻이 법진을 상대로 일으키는 또 식이 그게 이제 의식세계라. 의식세계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현량이냐? 현량.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여기 산이 있는데 산 위로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우리는 뭐답니까? 산불 났구나. 이게 안 돼. 불은 안 보이고 연기만 올라오고. 그게 저 뒤에 산 뒤에 불 났다고 우리 안다. 어떻게 아느냐? 불이 나고 하면 연기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아는 걸 비량이라고 해요. 비량. 비량은 비교한다. 비유라는 말도 있죠. 이거 짐작해서 아는 것들 비량입니다. 그래서 비량인 경우에는 우리 저 의식세계는 말이에요. 뜻이 법진을 보고 의식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비량이야. 그래서 이 비량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류가 섞인대요. 그래서 이거 틀린 비량을 사비량이라고 해요. 사이비량, 사비량. 옳은 비량은 정비량. 그러니까 비량에는 사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사비량을 제거해야 정비량만 써요. 그럼 정비량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비량이냐 사비량이냐 무슨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야기한 경에 있는 말, 이건 일단 정비량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믿지 마요. 그래서 현량과 비량이 아주 중시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있다. 어떤 현상을 눈으로 봤다. 그래서 시각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안심이 오는다. 그 현상을 보고, 그럼 요거는 현량이죠. 요도 현량이 사실. 그럼 내가 이 현상을 보고 내 의거리, 내 뜻이 이걸 보고 이거는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주관이죠.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주관하고 다르거든. 너 주관은 내가 경험, 지식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주관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멘트로 싸우는데 하나는 나이가 70, 하나는 나이가 30. 싸움을 한다. 그걸 이제 나가는 사람이
서른 몇 놈, 자식이 애비 같은 놈한테 완전 애비도 없다 이라고 돼야 된다. 또 처음에 싸움한 계기는 못대한 데 없고 70대 사람 30대 배우는 거죠. 이런 자식이 이미 애비도 없대라고 엄청 그만하죠. 그러면 이 70대 사람이 그 말을 쓸 자격이 있나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처음 시부터 그걸 따져야지. 안 되면 나이가 따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그 싸우는 거 그렇게 나만한 사람이 딱 나중에 딱 그걸 들고 가고 저런 놈이 말이었다 그래.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되는 사람이니까 시비가 처음 생긴 거 그걸 가지고 시비가 오기로 따져야지. 나야 난 이게 생각. 근데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감히 나이가 말이야 40살 차이가 나도 어디 싸움을 이거 아무리 당연하지 옳지 이럴 수도 있죠. 이와 같이 그거니 내 뜻에 어떻나 네 뜻에 어떻나 이라는 벌써 이거는 중요한 얘기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비량을 정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도에서 확립된 공부 방법입니다. 현량에 의해라. 비량은 정비량일 때만 써야 되는데 정비량은 부처님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요새 큰 스님이 선지식이 하는 말 그거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사이관이 간지스강을 봤다. 그건 뭡니까? 눈으로 바다니까 5번 오식에 속하죠. 그 요거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건 뭐냐? 이게 의식작용이거든. 내가 그 현상을 보고 내 의식에 그래서 의식은 빼고 앞에 5개 그래서 여기 그 전호식입니다. 142페이지 두 번째 쪽 이른바 전호식은 일어나죠. 전호식이 일어나서 제6의식은 빼고 앞에 의식만 그 전호식은 모두 현장이다. 이러고 봅니다. 그리고 파사의 왕이 개인지스가 이런 시각에서 알아본 견정은 지식이나 기억이 그러니까 이 뭐냐 지식이나 기억은 뭡니까? 어근이죠. 어근이 개입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근이 개입해요. 옳다 그렇다고 생각을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 뒤에 연기가 나요. 뒤에 불이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예비군들이 훈련한다고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불은 없잖아. 그렇죠? 그 비량 믿지 말아요. 현장인 몰랐다. 그래서 현장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마음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현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견정으로 사고를 들고 현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진짜 마음도 그와 같다. 그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견정은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에 따라서 달리고 있는 견정은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견성에서 볼 줄 아는 그 본능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볼 줄 알거든. 그 견성에서 정견한 것을 저는 조금 바뀌었다. 풀렸다. 변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견성이 있는데 볼 줄 아는 게 사람을 태어나면 요사이고 귀신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 사이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하고 귀신이 되면 귀신하고 네? 그 견성은 바뀐대. 태어나면 알았어. 그러니까 변변한 것이지만 항상 거기 나이와는 관계없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사이클을 보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항상 작용합니다. 문정은 듣는 건 없으니까 들을 줄 알아서 보면 듣는데 우리 사이클로 듣는 그 소리가 음력이 몇 헤르츠 사이가 있죠. 그 문정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정이나 문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 일단 배워보세요. 이 견정은 항상 혈량의 주인공입니다. 항상 혈량의 주인공. 혈량은 진짜 있는 거죠. 그런데 어근이 현상을 일으키는 의식작용이 아닌 거죠. 의식은 진짜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취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작용을 하고, 그런 작용을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보면 이거 잘못됩니다. 이름이 나쁜 건데, 이름이 나쁜 건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 나라가 좋다 나쁘다 너는 잘못됐다 이러면 구분을 합니다. 왜? 의식은 항상 그러고 의식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좀 분별을 하게 되면은 분별을 어떻게든 주관적인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관을 바탕으로 불교공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공부를 해야 해탈을 하고 그 얘기는 견정은 항상 현상을 때때로 분별작용도 하는 의식과는 구별을 요 부분이 여기 5개 견의식 요 의식 요걸 6번째는 제6 의식이라고 합니다. 요거가 구분이고 요거는 현장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대로 믿고 설명을 할 때 공부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6의식이 일으키는 것은 현량도 있지만 비량이 됩니다. 비량은 또 다른 때는 사비량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럼 이 의식이 일으키는 현량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현량은 우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갑자기 우리 박정부 사장을 보니까 옛날 기차 타고 토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럼 그 생각이 딱 난다. 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은 현량이라. 근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거 생각을 이렇게 되면 그거는 끝에 잘못된 잘된 이런 생각이 그 부분작용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참 나는 것, 그거는 현량이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6의식 작용하면서 현량은 그렇게 이릅니다. 대부분은 비례해요. 불교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은 뭘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요거만 더 쓰면 안 되나, 요거만. 이거 쓰지 말고, 이거만 쓰. 이거만 어떻게 써? 이거만 써도 시각현상 알고, 초각현상. 배고픈 거 알지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
이거 쓰지 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5를 이야기하면 5는 색수성행식이 있죠. 색은 바깥 병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수는 내 오진을 받아들여서 오식이 일어나는 이 수를 느낌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느낌. 그 다음에 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상이 나오죠? 상이는 뭡니까? 제9식이죠. 생각이 나. 그 여기까지만 끄더라고요. 여기까지. 색수만 있고. 상, 행식이, 행, 식.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상은 생각하는 게. 그 다음 행은 요 생각한 것에 자꾸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다 보면 버릇이 되죠. 여기 버릇을 얘기해야 돼요. 저는 빙실머리가 나쁘다 이래야죠. 버릇 나쁘다. 이 행위 버릇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물건은 참 좋은 거다. 그리고 사야지. 돈을 내서 산다. 그건 좀 행동이 들어간다. 그것도 실제로 무슨 좋은 걸 보면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버릇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의 핵심은 그렇지. 자, 요거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특히 수상행이라는 세 가지의 정신작용을 통해서 수까지만 쓰고 왜? 이게 결량이니까. 예? 상, 행, 이 쓰지 마라. 왜? 이건 비량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것은 이렇게 잘라서 결량과 비량을 구분하려고 부처님이 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저는 바이야 이야기했지. 예? 바이야 이야기 들었어요? 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바이야 제일 빨리 튀는 사람. 부처님 말 떨어지자마자 우리말로 확천 대화한 사람이 바이야. 제일 빨리 깨치고 제일 인자가 바이야. 그래서 이 바이야가 이 초기 경쟁이 나와요. 대세 경쟁이 안 나와. 이 바이야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 요새 홀더스 일종의 독가기가 벽집을 해줍니다. 지금 공부가 많이 돼서 자랑하니까 저 친구가 이야기해. 야, 니보다 훨씬 공부가 잘 되잖아. 누구냐? 응? 석가모니라고 사카모니라고 그리고 바야가 찾아가. 바야가 공부를 볼 게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부처님이 반복으로 발바닥으로 다른 데 들고 이제 가는데 걔도 뭐 먹을 때는 안 건드리잖아. 그 옛날 그 인도 성단에서 공영 시간에는 절대 질문 안 해. 좀 봅시다 이러면 안 돼. 그게 아까 들고 갈 때는 막 시선 전전하게 그냥 가서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해. 그래 이제 그 줄수가 가는데 봐야 가가지고 부처님 물어봐. 그게 부처님 야 밥 대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그런데 세 분이나 물어봐. 그래서 부처님 대답을 해. 왜 하냐? 볼 때는 그게 이겁니다. 눈으로 빛깔을 볼 때는 보고 그걸 끝이다. 이게 작용을 안 하나? 의식이 작용을 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볼 때는 그만 보일 뿐이라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좋다
좋다 나쁘다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볼 때는 우리 들을 때는 그만 들릴 뿐이다. 또 냄새 날 때는 냄새 맡을 뿐이다. 맛이 나면은 맛볼 뿐이다. 또 다이면은 느낄 뿐이다. 그럼 다 했나? 하나 남았죠? 생각이 나면은 알 뿐이다. 아, 생각이 나요. 그만. 그런데 거기에 너는 없다. 에? 거기에 너는 수까지 있고 삼형식이야. 아닌가? 거기에 너는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는 욕계도 없고 색계도 무색계도 없다. 그러니까 니는 있는 데가 없어요. 니는 바로 지금 그대로 멸망이다. 그래. 그 말이 바로 마야가 다 알아버려. 알았습니다 하고 저 마야가 부처님한테 설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 제일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몇살 죽었어. 소에 물소가 씹어. 임신한 물소가 싸놨다 돼. 그게 뭐 바다 아예 죽었어. 거기네 저기 제자들이 와서 그래서 아까 뭐 와서 바위하고 죽었습니다. 여기 부처님이 뭐라 했는데 그 사람은 자네들과 같다. 이미 아라한이다. 아라한으로 장례를 치고 거기 가야 된다. 그 내용 그거라고 해.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수만 쓰고 상행시는 쓰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현량만 쓰고 비량 쓰지 말거라. 그럴 때는 비가 없다. 우리 그 말에 그냥 다 알죠. 그 여기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은 수만 쓰고 상행시는 안 써. 제대로 기억해. 그게 공부에 맞아. 저게 누구 선별사진이 했다고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편리하게 산을 난 산이 뿐이야. 그 산에 대해서 일체의 생각이 없어. 그럼 정신이냐? 그게 아니지. 산을 보고 산이니까 알 뿐이다. 그 이제 상행식이 따로 있다. 물은 물이 그 이해가 안 했어요? 아, 그럼 장난치가 했지. 그거 이해가 되면 진실망신